자, 문법 세 번째 시간 좀 가져봅시다. 우리가 앞에까지 했던 건 뭐냐면 동사의 형태, I love you서부터 I am being loved까지 있었던 거, 그리고 패턴. 그래서 내가 이제 간단하게 요거는 100% 이거에서 벗어나는 동사 형태는 없어. 근데 패턴은 벗어나는 패턴이 있긴 있다고 했죠. 근데 이거 그때그때 봐가면서 하는 거고. 그래서 동사 파트를 그렇게 끝을 냈고. 자, 오늘은 이제 명사 패턴을 잠깐 봅시다. 명사 패턴이라는 게 일단 뭐냐? 잠깐 봅시다. 이 명사 패턴은 동사 패턴보다 훨씬 이해가 어렵습니다. 자, 봅시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명사가 있어. 뭐 철수라고 합시다. 그러면 수식어가 앞에 붙어요. 뭐 귀엽고 착하고 성격이 가끔은 더러운 철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런 명사가 만들어지죠. 우리나라의 명사는. 그런데 영어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똑같은 철수인데 수식어가 뒤에 붙어요. 그러니까 이거 착하고 귀엽고 때때로 성격 더러워. 수식어의 패턴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동사는 변하고 명사는 길어진다. 이게 문법의 핵심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동사 변하는 거는 그 10개로 다 끝이 났고 명사가 길어진다는 건 수식어가 붙는데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거는 이게 코리안 스타일이고 이게 잉글리시 스타일이다. 뒤에 붙는다. 후치 수식이 원칙이다.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 아주 짧은 경우는 굿보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일단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수식어가 붙는데 이 붙는 패턴이 있다라는 거예요. 패턴을 내가 네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업 시간에 보면 1번 명사네, 2번 명사네, 4번 명사네 이렇게 명사 패턴을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여기에서 나온 거고요. 대부분이 정리가 이거로 됩니다만 요거 외에 아주 특이한 경우도 또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건 대충 그때 나올 때마다 조금씩 설명을 합시다. 그리고 미리 얘기하면 패턴을 네 가지로 나눴는데 나중에 들어가면 이 네 가지 패턴이 막 뒤죽박죽으로 섞여요. 이렇게 저렇게 섞여요. 그래서 이 패턴을 이해하고 되는 거고요. 동사의 문법은 아주 간단하지만 명사의 길어지는 패턴의 문법은 다소 복잡합니다. 하지만 그게 뭐 아주 어렵거나 한 거 아니니까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패턴은 뭐냐면 명사가 이렇게 나오고요.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수식어가 뒤에 붙는다 그랬잖아. 빨갱이로 내가 이렇게 표시한 거. 이 패턴이 가장 흔한 패턴 중에 하나가 전치사 플러스 전치사니까 명사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합쳐서 얘가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집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나라 말은 집 없는 사람들인데 영어는 사람들 집 없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을 하나의 명사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전명으로 꾸며주는 거 1번 패턴. 쉽죠? 자,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관계대명사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수업 시간에 관계대명사 설명하면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 그랬죠? 세모는 접속사고 프로나운, P는 대명사고요. 그럼 이게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접속사면서 동시에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대명사라는 건 명사를 대신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앞에는 명사가 나와야 돼. 명사가 나와야 그 명사를 대신 잡아줄 거 아니야? 됐죠? 그리고 접속사니까 뒤에 문장이 들어가야 되니까 명사, 동사, 명사, 주어, 동사, 목적어 제일 흔하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야 되는데 접속사면서 동시에 대명사니까 명사 역할 하잖아? 그래서 얘거나 둘 중에 하나가 없어요. 얘가 없으면 주격, 얘가 없으면 목적격이 되는 거고요. 됐죠? 그럼 이 경우에는 패턴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명사가 들어가는 명사가 되는데 1976에 시작한 자선단체가 되는 겁니다. 수식어가 뒤부터 찍었다. 그리고 이제 문법적 패턴을 봐주면 접속사 겸 대명사이기 때문에 대명사니까 앞에 명사가 나와 있고 접속사니까 뒤에 문장이 나가는데 주어가 없잖아. 그 이유가 뭐야? 접속사면서 동시에 대명사니까 주어 역할을 한 거예요. 자, 요거는 뭐 조금 다른 얘기여서 여기까지 해서 알아들으면 땡큐고 못 알아들으면 관계사는 내가 따로 정리 좀 할 거니까 이런 패턴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명으로 꾸며주는 게 1번 패턴,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로 꾸며주는 게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그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로 꾸며주는 애들을 2번 패턴으로 정리했습니다. 괜찮죠?
자, 다음에 세 번째 패턴은 뭐냐? 주어, 동사, 명사, 동사. 이제 명사가 나올 차례지. 이 명사가 나올 차례에 접속사가 들어가 있는 거야. 선생님, 이거 관계대명사 아니에요? 관계대명사 아니야. 관계대명사 하려면 접속사면서 대명사니까 앞에 명사가 나와야지. 그런데 이거 동사가 나와 있고 동사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명사 들어갈 자리에 접속사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앞에 명사가 없잖아. 관계대명사 아니고 접속사예요. 자, 그럼 접속사라고 말을 하는 순간 뒤에는 뭐가 들어가요? 문장이 나가죠. 그럼 접속사가 가지고 있는 문장은 내가 단어라 그랬잖아. 접속사라는 건 간단히 말하면 문장을 단어로 만들어주는 장치예요. 그죠? 그래서 there is no place like home을 우리는 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이게 3번 패턴입니다. 쉽죠? 첫 번째 패턴은 명사 플러스 전명. 두 번째 패턴은 명사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들어가는 거. 혹은 관계부사가 들어가는 거. 이게 이제 2번 패턴이고요. 세 번째 패턴은 명사 자리에 접속사가 들어가는 패턴입니다. 괜찮죠? 그래서 1, 2, 3번 패턴이에요. 그래서 내가 수업 듣다 보면 이렇게 괄호쳐놓고 3번 패턴이야, 2번 패턴이야 이런 얘기 하는 게 다 여기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4번 패턴은 문장이 3개예요. 왜 문장이 3개냐? 4번 패턴은 4번 명사는 준동사,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 이것과 연결이 되는 것들을 내가 4번 명사로 다 잡았습니다. 이 중에 분사를 내가 설명을 좀 따로 좀 해야, 이거 시간이 좀 걸리는 파트여서 이건 내가 따로 좀 뽑아서 할 건데 일단 간단하게 말하면 분사라고 하는 건 수업 들은 사람도 알겠지만 동사로 만든 형용사죠. 과거분사, 현재분사가 있고 과거분사, 현재분사는 동사 아니고 형용사예요. B-I-N-G, B 플러스 현재분사 하면 다시 동사가 되지만 분사 혼자 나오면 형용사라는 뜻입니다. 자, inside 레고랜드예요. 그러면 장소의 부사가 맨 처음에 나왔죠. 시간, 장소가 대표적인 부사입니다. 그럼 장소가 문장 맨 앞에 나오면 주어 동사였던 게 바뀝니다. 요거를 도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얘 때문에 부사가 먼저 나와서 그러면 tiny city가 주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 레고랜드 안에 있었습니다. 작은 도시가. 문장 끝났는데 얘가 남았죠. 이게 make, made, made의 세 번째 과거분사예요. 형용사죠. 근데 pp면 수동 개념이 있기 때문에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레고로 만들어진 이란 형용사가 만들어집니다. 핵심은 뭐냐? 분사랑 연합하는 거예요. 근데 분사, 동명사, 투부정사를 우리가 다 준동사로 묻기 때문에 이 준동사,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패턴과 연관이 있는 걸 내가 그냥 4번 명사라고 일컬습니다. 똑같죠? 주어입니다. shop. 그런데 sell이 아니라 selling이죠. 그러면 이건 과거분사 pp니까 만드는 애라 만들어진이고요. 이건 ing 들어갔으니까 똑같은 형용사긴 한데 ing니까 능동 개념이야. 그래서 팔리는 아니고 파는. 뭐를 파는? 피쉬앤칩스를.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고 얘가 동사가 되고. 똑같이 4번 명사 패턴이에요. 왜냐면 분사니까. 자, 그 다음에 너 좋아할지도 몰라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왔습니다. 그럼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명사, 목적어가 들어갈 차례죠. 목적어에 to 부정사가 들어갔어요. 그럼 to 부정사는 to help니까 돕기, 돕는, 돕기 위해 도와서 넷 중에 하나인데 뭔지 모르는 게 to 부정사라고 그랬잖아. 명사, 통사 뒤니까 명사 자리에 그럼 돕기겠네. 근데 목적어일 수 있죠? to help. help는 뒤에 목적어 to 부정사가 나올 때 to가 생략이 가능해서 빠져 있는 거예요. to build. 그러면 얘도 또 얘의 목적어예요. 돕기, 뭘 도와? 짓기. 얘의 목적어가 있을 거 아니야? 몰죠, 집. 그래서 집 짓기, 돕기라는 명사가 만들어집니다. 전명이 그냥 따라붙은 거예요. 가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투정사 이렇게 명사로 쓰이는 것도 우리가 4번 명사 패턴이라고 하고요. 이 투부정사 to help를 동명사가 안 나왔잖아. 당연히 helping으로 가도 똑같습니다. 너 좋아할지도 몰라 돕기, to build, 짓기를 도와. 몰죠? house. 이렇게
그래서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렇게 쓰이는 것들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부명사 패턴이에요. 됐죠? 이렇게. 요거 다음에 요거를 내가 할까 했는데 요거 좀 따로 좀 잡아줄게. 요거는 뭐냐면 앞에 있는 명사를 관계대명사로 잡냐, 관계부사로 잡냐, 아니면 관계대명사 플러스 전치사로 잡냐. 그다음에 관계대명사 소유격이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좀 해주려고 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미국 애들이 출제라면 미국 애들은 문법 문제 환장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하나 세세하게 물어봅니다. 근데 우리나라 영어 선생님들은 대충 퉁치고 문법을 많이 하면 재미없는 선생님 이렇게 찍혀서 문법을 안 하시거든요. 우리나라 영어 선생님들은. 그래서 이게 뭐 내신은 별로 요 정도까지 이렇게나 나오려나? 그것도 가끔. 그 다음에 수능에 나올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석하는 방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내가 따로 좀 잡아줄게. 오늘 했던 거 1번 명사 패턴 명사 플러스 전명으로 꾸며주는 거. 그 다음에 관계사, 관계대명사 뭐 이런 식으로 꾸며주는 거. 그 다음에 명사 자리에 접속사가 들어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건 영어로는 verb이라고 하고 일본말로는 준동사라고 하는데 걔네들과 결합하는 것들을 사부명사 패턴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잉글리시의 패턴. 그러니까 코리어는 앞에 형용사가 이렇게 붙고요. 영어 같은 경우는 수식어가 뒤에 붙는 거. 이거를 먼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순과 명사 패턴이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영어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케이. 고생 많습니다.